5, 6, and. Not quite my tempo. Here we go. 세계 최고의 드럼 연주자를 꿈꾸는 청년 앤드류 네이먼. 하루 종일 틀어박혀 손에 진물이 나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불구하고 드럼셋에 앉아서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 장면을 보고 흡족한 전공 교수님이 사랑의 체어샷을 날립니다. 인간의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예술, 음악. 하지만 선생과 제자로 만난 두 사람이 음악이라는 공간 안에서 계급장을 떼고 전쟁보다 더 광기 어린 혈투를 벌입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매질하고 정신적으로 고문하는 선생. 최고가 되기 위해 오로지 목적만을 위해 불구덩이에 달려드는 나방 같은 제자. 가정의 달 5월, 그리고 참교육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이 세상 모든 스승님들과 함께하고 싶은 오늘의 영화는 위플래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5월에 인사드리는 호스트 락도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챙기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지금의 훌륭한 여러분들이 있게 물신양면으로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전하는 스승의 날도 있죠. 오늘은 영화 제목처럼 채찍으로 사랑을 다져주는 스승님에게 온몸으로 은혜를 갚는 제자의 영화. 로튼토마토 신선도 94%, IMDb 8.6점. 저예산으로 제작되었으나 제작비의 12배가 넘는 흥행 수익.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입소문만으로 크게 성공했던 본격 음악, 교육, 드라마, 심리 스릴러 영화 위플래시를 영화 속 캐릭터와 교육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내성적인 청년 앤드류 네이먼은 어려서부터 드럼을 쳤고 지금은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명문학교 셰이퍼 음악학교에 다니는 새내기입니다. 새벽이 다 돼가는 시간까지 남아서 연습을 하는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테렌스 플래처 교수네요. 플래처는 최고의 교수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심하게 대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지요. 새내기지만 연주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네이먼. 그리고 그를 극한까지 몰아가며 교육인지 고문인지 모를 방법으로 네이먼을 끌고 가는 플래처. 네이먼의 아버지는 갈수록 강박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는 내성적이던 아들이 걱정되는 가운데 네이먼은 더더욱 음악에 대한 집착으로 자기가 먼저 사귀자고 했던 여자친구까지 팽겨치고 광길을 향해 달려가더니 험한 꼴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네이먼. 드럼 주위로 뚝뚝 떨어지는 피, 빠르게 달리는 선율 뒤로 아득해지는 의식 안에 플래처와 네이먼의 완벽한 연주를 위한 불꽃 튀는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내성적이지만 음악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열정과 투지가 가득한 학생 네이먼. 평소에는 온화하지만 음악 안에서는 누구보다 냉정하고 잔인한 폭군이 되는 선생님 플래처. 저를 비롯해서 라떼 시절엔 왜 그렇게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때리는 게 당연했는지 당장의 영화 친구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건담이라는 대답에 김광규 형이 유호성 형을 아주 반 죽여놓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하지만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최고의 작품을 만든다는 사명 아래 플래처는 제자들 극한까지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여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사자식 교육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업 시간 6시니까 늦지 말라 해놓고 수업은 9시에 하질 않나. 의자 던지는 건 기본이고 템포 훈련은 싸대기로 가르쳐주질 않나. 엄마 아빠 욕은 그렇게 해대는 패드립에 남의 아픈 가정사로 속을 뒤집어 놓고 네이먼의 영혼은 아주 탈탈 털려버립니다. 거기다 나중에는 교수와 제자 관계가 아님에도 마지막까지 이를 갈고 네이먼에게 복수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입니다. 네가 찌른 거 알아.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과연 플래처는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한 악역일까요? 아니면 네이먼을 괴롭히는 악당일까요? 이에 맞서는 학생 네이먼. 이 친구도 보통이 아닙니다. 여자한텐 말도 잘 못 걸고 결국 걸어도 굉장히 서툴죠. 자신이 꿈꾸는 최고의 연주를 위해서는 피와 살을 깎는 고통도 감수하고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악적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투지와 노력이 재능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네이먼도 플래처 못지않은 독종입니다.
영화에선 물 흐르듯이 그냥 넘어갈 장면이긴 한데 네이먼의 행동 하나하나도 보면은 투지로만 버틴 게 아닌 것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 장면에 나오는 홀로 드럼 연습을 하는 방, 사실 다른 시간 다른 방에서 연습을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연습 소리가 잘 들릴 만한 오픈형 드럼 세트에서 또 최고의 교수 플래처 눈에 들기 위해서 새내기인 네이먼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기 위해서 플래처의 동선을 파악하고 아무도 없을 시간에 드럼을 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드디어 합류한 밴드 경연대회에서 메인 드러머인 선배의 악보를 선배가 몇 번이나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 같은 악보를 분실해서 악보 없이는 연주할 수 없는 선배를 대신해서 경연대회의 메인 자리를 꿰차고 마는 이런 행동이라든지 사고가 나서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기어이 드럼 세트에 앉아서 연주를 해야겠다는 그 집념을 보다 보면 영화에서는 우연처럼 묘사가 되긴 했으나 앞선 사례들이 성공을 위해서 모두 계산된 네이먼의 행동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얘 친척들하고 그 식사 시간에 정색하면서 막 대드는 거 봐요. 얘도 보통 애가 아닙니다. 어쩌면 서로가 비슷한 부류인 걸 알아차린 걸까요? 음악 소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마치 대단한 심리 스릴러물처럼 이 둘의 팽팽한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화 내내 고통받는 네이먼. 하지만 그 고통은 네이먼으로 하여금 더욱 정상을 향해 가는 집착과 광기의 촉매제로 작용합니다. 교육자로서 제자에게 목표의식을 심어주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시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느 날 수업을 위해 모인 학생들에게 플래처는 비통한 목소리로 6 years ago, came across a kid in a practice room working on his scales. His name was Sean Casey. I found out this morning that Sean died yesterday in a car accident. And I just wanted you guys to know he was a beautiful player. I just thought you should know. 하지만 차 사고로 인한 사망은 거짓이었고 네이먼처럼 플래처의 교육과 훈련으로 최고의 연주자는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플래처도 네이먼도 예술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인간형입니다. 하지만 플래처는 교육자이면서 그것이 동반하는 고통과 위험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개의치 않고 네이먼을 자신의 옛 제자처럼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플래처는 자신의 예술적 완성을 위해서 계속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마치 개인의 영달을 채우는 사람일까요? 제자인 네이먼은 플래처의 지휘 아래 최고의 예술가가 된 후에는 션처럼 자기는 사라져도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지독한 교육열 하면 우리나라가 빠질 수 없죠. 80년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부터 최근엔 스카이캐슬까지 입시 경쟁의 폐해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가 큰 공감을 이루는 가운데 이 영화 위플래시가 한국에서도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주제처럼 과연 플래처의 교육법은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래도 많은 한국 관객들은 플래처의 교육 방식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뺨을 때리고 의자 던지고 폭언을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영화 막판에 완벽한 연주를 했다면 그런 폭력은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설령 그것이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았다고 해도 말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만들어낸 네이먼을 만들어낸 것이 플래처의 폭력적인 교육 방식의 승리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과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이 되물림돼도 되는 걸까요? 바로 몇 년 전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 체육계의 사태가 생각이 납니다. 플래처처럼 더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선수들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는 악으로 깡으로 특히 취약 분야였던 빙상 스포츠는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희생되었던 몇몇 아니면 여러 선수들은 철저히 그 결과를 위해 가혹하게 소비가 되면서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지는 가운데 오죽하면 이런 체육계의 만행에 국민들은 금메달 안 따도 좋으니까 그만해라 그러면서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분법적으로 결정 내리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네이먼의 연주와 그를 지켜보는 플래처의 표정을 애매한 구도로 담아내면서 열린 결말로 마무리 지었고 감독 역시 인터뷰에서도 뭐가 옳은지 나도 모르겠다고 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영화의 감독은 데미안 샤젤이라는 젊은 감독이고 이 영화 위플래시로 나무조연상, 편집상, 음향 편집상, 그리고 차기작 라라랜드로 최고의 찬사를 받으면서 감독상, 여우주연상, 촬영상 등 6개 부문을 수상한 지금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젊은 작가 감독입니다. 위플래시가 무려 데뷔작이었는데 실은 라라랜드의 각본을 먼저 완성을 하고 투자를 받으려다가 필모그래피도 채울 겸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찍은 영화였는데 이게 대박이 났고 이어서 음악 관련 영화인 라라랜드로 이어지면서 대박의 기록을 진행 중입니다. 데뷔작이라서 그런지 스타 배우가 출연하지도 않았지만 네이먼을 연기한 마일스 테일러와 플래처 교수의 J.K. 시몬스 둘 다 음악에 일가견이 있는 배우라고 하는데요. 마일스 테일러는 락밴드에서 이제 드럼을 치던 경력으로 재즈 드럼은 다소 어려워했으나 이 영화를 위해 주인공처럼 연습을 해가지고 영화의 거의 모든 장면을 실제 연주로 담아냈다고 하고요. J.K. 시몬스 역시 음대를 나왔던 사람이고 후반부에 바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장면 이거 역시 J.K. 시몬스가 직접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골라도 어떻게 이런 찰떡 같은 사람을 될 놈 데립니다. 이 영화는 손에 땀을 쥐는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 주된 이야기 구도인데 여기에 양념처럼 들어간 재즈 음악들이 또 귀를 호강하게 합니다. 재즈 하면 뭔가 나른하거나 낭만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 영화의 속도감처럼 굉장히 역동적이고 빠른 곡들이 귀를 사로잡습니다. 영화 제목인 위플래시가 그렇고요. 네이먼이 동경하는 역사상 최고의 드러머로 꼽히는 버디 리치의 연주가 유명한 카라반 역시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의 빅밴드 재즈곡입니다. 자, 오늘은 사랑을 담아 최고의 교육을 시전하는 영화 스승의 날 특집 위플래시입니다. 단 한 명의 위대한 연주자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상처받는 일은 너무 부당한 일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단 한 명의 찰리 파커보다 행복한 다수의 연주자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행복감을 주는 선생님이 되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무비 백스테이지 락도였습니다. 다음 영화에 뵙겠습니다. See you next movie.